체크아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키입니다. 여러분들도 웹툰이나 웹소설을 즐겨보시나요? 요즘엔 드라마나 영화도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흥행했던 스위트홈이나 이태원 클라스, 승리호와 같은 영화, 드라마들 모두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웹소설을 웹툰화해서 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매니아층을 타깃으로 하던 인터넷 소설이 지금은 웹소설이라는 장르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짠!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정문희 작가님은 소설을 쓰는 문학인을 꿈꾸시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문학의 길을 걸으셨는데요. 지금은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로맨스 웹소설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20대, 30대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성장 중인 웹소설 시장에서 작가님은 다양한 작품들을 쓰셨어요. 작가님이 쓰신 주요 작품으로는요, 같이 목욕해요 공장님, 시한부 황후의 나쁜 짓 등이 있어요. 제목만 들어보면 제가 전에 좋아하던 감성소설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웹소설뿐만 아니라 본인과 같이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입문 팁들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 웃기는 작가 빵무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면 저도 왠지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달까요? 이 책에서는 웹소설 지망생들이 알면 좋은 팁들을 가이드 형식으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웹소설로 입문할 때 알아야 할 정보들과 대박나기 위한 작법 스킬, 계약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 전업 작가로서의 생존 꿀팁들을 각 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세요. 웹소설 작가라는 직업을 생각할 때 그저 어렵고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이 책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말들을 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작가 입문으로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책 초반부에 초보 작가를 탈출하기 위한 팁을 다양하게 전달해 주시면서 프로 작가가 되는 빠른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웹소설 작가가 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공모전 수상, 무료 연재 중 출판사 컨택, 출판사 투고, 무료 연재에서 유료 연재로 전환이 있다고 합니다. 각 방법들을 접근성, 필력, 운으로 분류해서 별점을 매기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각자 자기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공모전 수상입니다. 공모전 수상으로 유명 작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작가님 또한 공모전을 통해 데뷔하시고 카카오 페이지에도 웹소설을 런칭하셨고 이후 반응이 좋아 웹툰으로도 출간하셨다고 해요. 공모전은 크게 정해진 마감일까지 시놉시스와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투고용 공모전과 심사 기간 동안 플랫폼에 직접 연재하는 공모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공모전은 프로 작가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저작권 설정이 모호하거나 제법 많은 회차를 무료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무료 연재 중 출판사와 컨택하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작품을 연재하다 보면 때때로 출판사 측에서 출간 제안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무료 연재를 통해서 구독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출판사로부터 컨택돼서 출간 제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간에 대한 설렘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하세요. 실제로 출판사와 계약하고 며칠 뒤에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또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너무 설레고 좋아서 또 바로 질러버릴 것 같긴 해요. 세 번째 방법은 유료 연재를 하는 건데요. 조아라, 문피아, 북팔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작가가 직접 유료 연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위 랭크에 오르면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고 하세요. 심지어 억대 연봉 작가들도 많다고 하시네요. 무료로 연재를 시작해서 구독자층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유료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투고를 통해 작가가 되는 건데요. 공모전에서도 수상이 되지 않고 무료 연재가 부담이 될 땐 출판사로 직접 작품을 투고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 달 넘게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반려 메일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또 한 번의 성공만 이루어지더라도 바로 출간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작가님께서는 웹소설 작가로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웹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들을 깨지 못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웹소설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러한 편견의 틀을 모두 깨부셔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문장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의 앞에 있는 편견이나 벽을 깨부수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어서 웹소설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깨부셔야 할 편견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저는 마지막 단락에서 해주셨던 말이 가장 인상 깊게 들렸던 것 같아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이며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것이 실력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실패 또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삼고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진 일상에서 그렇게 웹툰이나 웹소설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웹소설이라는 장르가 이렇게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지 알지도 못했고요. 또한 매니아틱하거나 전문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면 웹소설 작가로 도전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취업도 힘들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웹소설 작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직접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편견을 가지고 피하고 또 실패가 무서워서 두려워만 하면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키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웹소설 인생작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